네, 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어제 건강한 조정을 뒤로 하고 오늘 네. 반등에 성공했고요. 또 연고점을 경신했더라고요. 지수 흐름이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도 강했고요. 원래는 미국 증시의 반등이라는 재료가 이미 월요일 날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오늘 국내 증시 반등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워낙에 강했습니다. 네. 많이 되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이었고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상승세가 주춤하는 반면에 장기세 낙폭과 됐던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가 반등에 나서면서 네.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네. 아닌가라는 판단이어서요. 자, 지금부터 시장의 수급의 흐름들을 네. 우리가 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내일의 단서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단서 살펴보니까요. 수급 이동 물음표예요. 수급이 이동할까라는 의문일까요? 그렇죠. 이게 네. 수급이 과연 이동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네. 종목군들의 구도가 이제 많이 결정될 것 달라지죠. 같아요. 네. 이 수급의 이동이 만약에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또 상당 기간 동안 쉬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간 동안 소외됐던 종목군들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물음표를 채워놓은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보셔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대응할 필요 없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나 가능성이 일단 보이기 시작한 만큼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의 수급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씩은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용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다는 네.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으로 오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반대로 다시 오늘 뭐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만 다시 지수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역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은 순환매에 그치고 기존의 주도주가 또다시 재반등에 나서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현 상태에서는 곧바로 강하게 치고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국내 증시 좀 많이 올랐고요. 또 대선이라는 재료도 또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곧바로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이끌어갈 만큼 그렇게 호재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기존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반등, 그 정도의 반등 정도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대신은 대체로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이 뭐 강력하게 치고 가는 이런 반등까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한번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때문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종목군들의 급반등은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업황 자체가 정말 살아나야 되고요. 또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미국 증시가 올라가야 되고 또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실질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들의 반등세는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긴 한데 다만 이제 기술적 반등이 얼마큼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네. 또 기술적 반등이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주시로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주도주라고 했었던 종목들이겠죠. 지금 현재 그 강세를 기록했던 조선주를 비롯해서 방산주라든가 또 원전주, 뭐 금융주 이런 종목들. 기존의 강세를 기록했던 주도주를 중심으로 저는 순환매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장기수에 낙폭과 됐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에 나선다고 한다면 기존의 주도주가 또 쉬었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올해 하반기 내지는 3분기 말에서 4분기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쪽에서 반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판단을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주가는 이제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죠. 오늘 삼성전자가 3.7% 비교적 큰 폭의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라기보다는 오늘 삼성전자가 나왔던 제도 중에 하나가 기존의 냉장고의 냉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냈다.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기존의 에어컨이라든가 이제는 냉장고를 대체할 수 있는 냉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품 기술 회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 제품을 중심으로 한 세계 또 냉장고 시장이라든가 이쪽을 또 재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는요. HBM 말고는 악재가 별로 없어요. HBM 말고는 악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HBM 쪽에서만 퀄 테스트가 뭐 HBM3가 됐건 HBM4가 됐건 요것만 통과가 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삼성전자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측면이겠고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HBM 쪽에서 큰 호재가 나오기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고 그런 기사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본격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기술적으로 하락은 했습니다만 바닥을 찍었습니다만 치고 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형태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세,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못 가면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제한된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올라갔던 것은 삼성전자의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가면 코스피 지수의 반등은 분명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점 보시기 바라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에 대한 그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얘는 기존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입니다. 네. 언급 들었듯이 낙폭 과대주가 올라가면 급등했던 종목이 폭락이 나오냐? 그렇지 않죠. 일단 이 종목도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도 중간 바닥 다지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전력 기기에 대한 수요가 워낙에 강력합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만 수조 원씩 쌓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급격하게 꺾이거나 업황 자체가 급격하게 꺾이는 조짐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드렸듯이 장기수 낙폭과대주가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폭락이 나오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뭐 전력기기라든가 또 원전주라든가 또 조선주라든가 이런 주도주들은 약간의 등락은 나오더라도 중기적으로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들이 잠깐은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땐 기존의 주도주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단기적인 네. 관점에서는 이제 기존 주도주들을 재상승에 한번 대비를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네.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반도체하고 2차전지,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올해 하반기 정도 저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거로 보고 있고 네. 내년에는 정말 2차전지가 또 한 번에 과거의 빅사이클을 한번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2차전지는 여전히 힘들지만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는요. 분명히 그 빅사이클에 대비하는 그런 만반의 준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와 2차 전지로 수급이 옮겨갈 수 있을지 조금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증권인데 2차 목표가 역시 달성했습니다. 58,000원 달성했어요. 오늘 장중에 네. 딱 찍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여전히 강하고요. 강했던 종목이 꺾이질 않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가고 쉬었다가 다시 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보통 주가 패턴상 이렇게 강력하게 수직 상승세를 기록했던 대형주가 그냥 꺾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갔다가 역부입장의 흐름이 아니라 갔다가 옆으로 쉬어가는 과정이 연출됐다가 다시 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다 증권주들 같은 경우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여전히 이제 대선 이후에 기업 밸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때문에 지난번에 대신증권도 목표가를 다시 올려드렸듯이 네. 자, 이 종목도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다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대비를 해서 굳이 물량을 털어낼 필요가 없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빠진 종목이 올라오는 이런 장세가 아니고 기술적 반등이고요. 기존의 주도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나 목표가 3차 목표가를 제가 62,000원까지 조금 더 높여 잡고요. 그리고 네. 익절가를 자 54,000원까지 역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증권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해보는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오션인데요. 최근에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기다려야겠죠? 기다려야겠죠. 네. 지금 조선주들은 언급드렸듯이 일단 나올 만한 호재들은 많이 나왔어요. 나올 만한 호재들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호재들과 실적과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게 조선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단기적으로 올라서 장 초반에 좀 오르는가 싶더니
낙폭과대주가 올라오면서 또 밀리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네. 여전히 저는 뭐 흐름 자체는 괜찮다 보고 있고요. 현재 이미 1차 상승 후에 횡보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장기간의 횡보 장세가 생각보다 대형주들은 길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답답하죠.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들은 한번 수급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팔고서 다른 종목에서 지금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장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굳이 물량을 털어낼 필요 없겠다는 측면이겠고 현재 오늘처럼 작간의 주가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직전 저점 6만 5천, 7만 원 여기를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는 매집 전략을 계속해서 해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아직까지 조선주들은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었고 장기적인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오션 포기하지 말고 중장기 보유 전략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는 여전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그중에서도 하나오션은 조정이 나올 때 저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공략 종목은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뭔가 단기적으로 공략해볼 종목인지 중장기적으로 볼 종목인지 궁금한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공략 종목은요. 삼성 SDI예요. 네. 2차 전지가 바로 나왔네요. 참 힘들게 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2차 전지를 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많이 고민들을 하고 또 많이 힘들게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는 분명히 바닥을 너무나 과도하게 분명히 하락을 한 부분이고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앞서도 제가 했습니다만 아직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고요. 앞으로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도 단기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여러분께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런데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중장기적인 상승도 한번 우리가 대비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이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인데요. 오늘 기관들이 14만 주, 외국인들이 23만 주 정도 매수가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거의 기관 외국인들이 건들지 않았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강하게 들어왔다는 부분들. 물론 기술적 반등에 대비한 그런 매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너무 크게 볼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변화가 있었고요. 네. 삼성 SDI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LNF 이런 양극재 관련주를 중심으로도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IRA 폐지라고 하는 재료는 이미 저는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된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IRA를 폐지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네. 그 정도의 주가 하락이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네. 자, 첨단제도 세액공제, 그러니까 AMPC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폐지가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은 정도의 시점에서 폐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악영향을 줄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현재 이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현재 캐즘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실적을 턴 어라운드 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하고 있죠. 일단 미국에다 LF 배터리 공장을 만들기로 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ESS, 자,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지금 사업 부분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배터리 쪽에서는 로봇 쪽에서도 지금 배터리를 장착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전기차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가면서 성장 잠재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런 단계겠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2차 전지 캐집이 끝나고 하게 되면 ESS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이 커지면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언급드렸습니다만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순환 반등 정도 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내년 이후에 그 성장 잠재력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이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1분기보다는 이제 2분기 이후에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배터리 셀 3사가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IRA법이 이제 폐지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다 유럽 쪽에서도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많이 밀리고 있죠. 네. 근데 이 중국 업체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엔 전고체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LF 배터리를 이제 만들어서 중국 업체들과 경쟁해서 그렇게 승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결국엔 중국 업체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LFP 배터리가 될 것이고 그 LFP 배터리를 만약에 만들어내게 되면 유럽 쪽에서 삼성 SDI가 승산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 상용화 얘기가 있습니다만 2026년 정도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때 한 1년 정도의 기간에 남았으면
이제는 움직일 때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우리가 한번 정도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갖고 단기적으로 먼저 접근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또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가져와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워낙에 많이 빠졌고요. 지금 뭐 끝도 없이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뭐 한 30만 원 정도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이제 그때부터 트럼프가 이제 등장하면서 주가가 더 많이 밀렸던 이런 형태였었고요. 워낙에 많이 밀렸습니다. 17만 4천 원까지 밀렸는데 오늘 고점인데요. 종가인데요. 15만 7천 원까지 가고 반등이 나오는데 보통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121선과 200일 이평선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반등 가능성은 열어놓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느냐 내지는 완만하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목표치가 일단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현 상태에서는 120일과 200일 평균선 정도까지는 보고 한번 접근하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요. 오늘 종가 17만 4,100원인데요. 자,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5만 5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이 모두 유효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바라보자.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들 해주셨나요? 오늘 2차 전지가 모처럼 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많이 관심은 안 가지실 것 같아요.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관심 안 가질 때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을 좀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여러분께서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 3종목 정도를 제가 압축을 해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올려놨으니까 자,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 밴드에 가시게 되면 자, 엠뱅골드 한규수 무료 주식 밴드 치시고 가시게 되면 오늘 녹화 방송 올려놨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고 그들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여러 종목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